방위비 분담금 5조 준비해. 5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5조 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했는데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요즘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그런지 나토 분담금 이야기를 하며 한미 방위비 증액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이번에도 역시나 미군 완전 철수를 놓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듯합니다.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한국을 본보기 삼아 방위비 분담금을 5배에서 6배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궁지에 모라 유럽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본보기로 삼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5년에 1회 협상하는 내용을 1년마다 협상하고 기존 방위비 대비 최대 6배까지 증액을 요구하면서 5조 이상 뜯어갈 심산인 것 같습니다. 말이 5조이지 핵잠 한 척당 1조만 잡아도 한국은 5척의 핵잠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기술과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은 수틀리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을 가하네요. 2019년에는 기존의 3.4%대 인상분에서 2배를 올렸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 행정부는 최대 6배까지 더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1조 389억 원, 2020년 5조 4,562억 원으로 5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도 터무니없는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2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면서 무려 2억 6천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불러왔습니다. 1년에 이자만 290조 원에 이릅니다. 때문에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해외 주둔 병력 감축 및 완전 철수와 국방비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였고 이런 개념에서 등장한 것이 순환배치 개념입니다. 주한미군 이사단은 9개월마다 기계와 여단이 바뀝니다. 10년 전 아직 한미가 순환배치 개념을 적용하기 전인 2015년 전부터 친한 주한미군 장성 일부는 한국에 조언을 해줬습니다. 단지 우리 정부와 군장성들이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아서 문제였죠. 순환배치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언젠가는 미국이 한국의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벌써부터 충고를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 첫 해에 엄청나게 증액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완료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린 후 일본과 유럽과의 협상에 한국을 본보기로 이용할 것입니다. 핵이 없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행히 한국이 내세울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극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이들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유사시 미국이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극동아시아의 유일한 곳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설을 꺼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철수해라. 그럼 우린 핵 개발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다음의 안건을 주장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의 국방력 증강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을 현 방위비 내에서 운용할 것. 둘째, 기존대로 5년에 한 번 8% 내외 증액에 합의할 것. 셋째, 미국이 이리한 거부 시 미국과의 협상을 단칼에 거부할 것. 넷째, 주한미군 철수 시 전술핵 배치 및 공유 옵션 요청. 다섯째, 핵전략 옵션 거부 시 한국은 북핵에 대한 자위적 핵 개발 1000명, 방위비 분담금 5조면 핵잠수함 한 대에 1조만 잡아도 5척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죠.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은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한국도 핵을 가지지 않는다는 비핵화를 약속한 것입니다. 전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끌려가지 말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